예,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면서 성공 전략 같이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애프터눈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요, 최근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그 외국인의 수급의 그 속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외국인 주도 장세에 지속하고 있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용도, 어떤 과정으로 지금 현재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업종 내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 단계가 지금 현재 가장 고민이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이러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 더 집중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주변 업종 내지는 주변 종목으로 확산될 것이냐, 집중이냐, 쏠림이냐, 아니면 확산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고민이 지금 되는 시점에서요, 한번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외국인 주도 장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뭐니 해도 환율의 안정화 여부이다. 이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도 장세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눠보죠.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 호황제 교차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호재라 하면은 중국발, 유럽발, 미국발 경제 지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재다 하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통화 정책의 다소간의 위축 가능성, 그리고 어떤 그 지정학적인 위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가의 고공행진 등 몇 가지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얼마 전까지 전체적으로 한 10조에서 11조 원가량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뱅가드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 정도 전부터였죠. 시장 내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나타나고 오히려 동남아 지역에서의 금융위기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으로의 쏠림 더욱더 거세졌죠. 이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부분 누적을 해본다면 한 4, 5조 원가량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조 정도 매도를 하고 그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다시금 채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남은 부분, 과연 이 부분을 더 채워 나간다면 어떤 쪽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매수를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배경, 중국과 유럽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것 정리 좀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뭐 배스켓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대형주, 업종 대표주, 그 부분 중에서도 업종 대표 중에서도 특히나 경기 민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 아무래도 베타 계수가 높은 경기 민감제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배경에는 중국과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장 밑에 기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집중이냐, 집중의 지속이냐, 아니면 이제 집중이 점차 둔화가 되면서 주변으로 확산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두 단계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단계다라는 것. 그동안 상반기 중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상, 포트폴리오상 비어있는 업종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업종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당연히 그 업종들의 주가는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이를 채워가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싸고 수급상 가장 먼저 포트폴리오 내용상, 비시가 비중상 가장 비어있는 업종을 먼저 사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시총 대형주를 우선적으로 담았고 그 이후에 업종의 대표주,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주를 먼저 담았다라는 것. 이제 우리는 2단계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종목의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과연
그 종목의 확산이 주변, 경기 민감이 아닌 주변 업종으로 확산될 것일까? 아니면 그 동일 업종 내에서 핵심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 2등주, 업종 대표주가 아닌 2등주로 확산이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경기 민감 속에서 뭐 조선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 철강도 있고, IT도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까지 아울러서요. 이런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지금 매기가 확산되기에는 다소간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결과는 이렇죠. 업종 대표주를 사오다가 업종 대표주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꽉 차게 되면 2등주로 서서히 매기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로존과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중에서 2등주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2등주로의 확산 주목해보자 다 좋은데요. 그 먼저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제 조건 그 부분은 환율의 안정화 여부입니다. 지금 현재 1,088원, 1,090원까지 깨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천천히 그리고 공격적으로 사왔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왔던 외국인의 수급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매수세에서 순매도세로 변화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것 때문에 환율의 안정성을 먼저 집중해서 살펴보시고요. 그 이후 주변 업종으로의 확산이 아닌 업종 내에서의 타 종목으로의 확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원화 강세 지속, 환율의 변곡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변곡점,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환율 정도 한 1,020원 정도, 그리고 변곡점의 환율 한 1,050원 정도 선. 1,050원을 전후해서는요, 이제는 환율과 관련된 어떤 그 실적의 차별화, 실적의 어떤 실적이 좀 나빠지는 부분과 금융시장에서의 부분 두 가지가 서로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1,050원 기준선 한번 설정해 놓고 한번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외 얘기들요, 우리 주변 시장의 얘기들, 오늘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얘기 자세하게 이어갑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